네, 인간의 탄생과 동시에 가동이 되는 이것, 또한 죽음과 동시에 멎어버리는 이것은 바로 숨이죠. 숨. 네. 따라서 숨을 쉬고 있다는 건 곧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잠은 그만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활력소를 제공하는데요. 그렇기에 숨과 잠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만큼 큰 일은 또 없겠죠. 네, 그래서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여러분의 숨과 수면에 관한 요즘에 이 수면 때문에 정말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걱정을 싹 덜어드리기 위해서 수면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을 찾아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종우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TBS가 남산에 있는 줄 아셨다고. 네. 사실 제가 네. 10년 전쯤에 네. 이용렬 씨 방송에 한번 출연한 게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보니까 네. 2015년 3월이더라고요. 그럼 10년 만에 네. TBS를 찾아주셨네요. 네. 사실 오늘도 이제 오기 전에 그 전에 네. 며칠 전에 검색을 했는데 네. 이제 위치를 찍어 보니까 네. 남산은 없고 어디 메뉴? 남산은 어디 메뉴? 네네. 네. 그런 시절이 또 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는 뭐 버스 종점이 됐다고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네. 네. 오늘 숨과 수면에 관한 우리 이종우 원장님은 국내 최초로 수면 클리닉을 연 이비인후과 전문의시라고요. 네. 제가 벌써 병원 연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벌써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수면 관련 질환을 볼 수는 있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수면이란과는 이제 독립된 질환이고요. 여러 과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는 과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전문의를 시험을 통과를 했는데 네.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들이 여러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렇군요. 하나가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네, 그거 외에도 뭐 소아과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과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전문의 중에서는 이제 2차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게 좀 우문일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잠이 이 사람 뭐 잠이 보약이다 뭐 그런 말도 네. 있습니다만은 왜 중요한 건가요? 사실 뭐 잠이 얼마큼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죠. 왜냐하면은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그 다음 날에 뭐가 있거나 그러면 뭐부터 챙기냐 일단 잠을 좀 잘 자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 하잖아요. 또는 그 전날에 잠이 너무 부족하면 그 다음 날 바로 그냥 컨디션, 일하는 능력, 뭐 집중력, 뭐 수험생 같은 경우는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 푸는 거지 다 영향은 이렇게 받죠.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 네. 그래서 모든 거에 영향이 다 있어요. 사실은 이제 수면과 연관되지 않는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면은 휴식, 그다음에 회복, 기타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네. 보통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저희가 보면은 소아들에 있어서는 성장, 중요하죠. 예, 네. 성장 호르몬도 있는 그 키도 연관이 되고 뇌 자체 발육 네. 것도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그런 질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뇌 안에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게 쌓였는데 이게 이제 렘 수면 때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렘 수면이 좀 부족할 경우에 네네. 오히려 이제 이런 계통의 질환도 생길 수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렘 수면이 그게 이제 네. 청소를 해주는데 네. 잠이 부족할 경우에 네. 그 청소를 하다 마는군요. 네, 렘 수면이 줄어들 때 한 2배 이상이 증가된다는 것들. 그 외에도 뭐 면역력부터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수면과 연관이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검진하러 이제 병원에 네. 가면은 선생님께서 잠은 잘 주무세요 이렇게 네네. 물어보시는 이유가 다 있었군요. 네네. 네. 이렇게 숨과 수면을 한 단어처럼 붙여서 이렇게 진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가 원래 전문의를 이비인후과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질환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 같은 호흡 관련 질환을 조금 더 먼저 고려한 그런 진료 그런 방법을 고려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호흡과 연관된 그런 질환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수면이라는 그런 전문의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수면 장애 중에도 네. 80%가
수면 무호흡증이나 호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면 질환 하면은 보통은 일반인 분들은 잠 못 자니까 불면증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수면 무호흡증이 제일 많은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이 자면서 무호흡 이런 굉장히 네. 위험하면서도 네. 꼭 근데 본인 스스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망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네네. 옆에서 자는데 옆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호흡이 안 되는 거는 잠을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의식이 끊어지고 자발적으로 우리 몸이 컨트롤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 네. 문제는 특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호흡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들어가야지만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말이죠. 우리 이종호 원장님 모시고요. 여러분 뭐 수면 무호흡이라든가 수면 관련된 모든 것들 그리고 숨과 수면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제 붙여서 진료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들어봤는데 아무튼 이 관련해서 여러분의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코를 많이 골아서 네. 그 내원하신 분도 많이 계시죠. 예, 있죠. 코골이와 이 무호흡도 상당히 연관이 깊지 않습니까? 있죠. 사실 네. 이제 두 가지가 공통점은 네. 기도가 좁아서 발생한다는 거고요. 코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기도가 좁아서 떨려서 나는 거고요. 네. 수면 무호흡증은 정의상 좁은 상태가 10초 이상 유지가 되는데 내가 보통 하는 호흡의 50% 이상이 줄어들어야 되고 네. 동시에 산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산소가 해석을 떨어질 하면 때. 네. 산소가 좀 공급이 안 될 정도로 기도가 좁은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를 무호흡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좁은 기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네네. 사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 정도의 코골이 환자분들은 코골이 때문에 왔어요. 나 무호흡 있는지 몰라요. 이래도 네. 대부분 90% 이상의 수면 무호흡증의 진단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 병원 오는 코골이 분들은 병원을 가봐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냥 수면 무호흡증 환자로 보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옆에 누가 자고 있을 때 누가 있으면 그게 이제 당신 코를 너무 많이 골아 아니면 뭐 무호흡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겠습니다만 혼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일반인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숨을 안 쉬면 네. 어떻게 되죠?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뇌에 데미지를 받는다. 네네.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수면 무호흡증은 사실은 이제 위험한 거 대부분 위험하지만 위험한 것보다는 이게 자체로는 위험하기 전에 우리가 잠을 깨서 숨을 다시 쉽니다. 근데 네. 이게 문제는 반복적으로 생길 때 문제예요. 수면 무호흡증은 네. 반복적인 호흡이 안 되는 과정에서 뇌나 심장이 혈관에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게 심장까지.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가 심장이나 뇌질환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연 사망률이 적게는 1.4에서 3.5% 정도 되는 아주 10년으로 보면 한 3분의 1까지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으로 보고 있죠. 그렇군요. 네. 이게 뇌나 심장이 아주 치명적인.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오늘 이종호 원장님과 상담해드리니까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가 많잖아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TBS TV와 네. 또 TBS 너튜브. 너튜브는 이제 검색창에 시민의 방송 TBS 치고 들어오시면 나선홍의 닥터스 방이 지금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종호 원장님 얼굴과 저희 스튜디오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찾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4분의 3 이상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 물론 이제 코골이로 오기도 하고 무호흡증으로 오기도 하고 네. 주간 졸림증으로 오게 되지만 진단 기준으로 본다면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제일 많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잠이 좀 많은 기면증. 잠이 오히려 많은 네. 분들. 네. 몇 시간 정도 주무시나요, 그분들은? 이제 정상 수면 시간이 네.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이라 사실은 수면이 많다 적다는 좀 그렇긴 한데요. 네네. 보통 대부분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한 뭐 7, 8시간 이상 잤는데도 네. 낮에 어떤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들 예, 그렇고요. 그럼도 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카테고리는 이제 불면증 계열인데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환자 수로 본다면 불면증가 제일 많아요. 많으시고. 왜냐하면 많이 본다면 전 인구의 네. 30에서 40% 정도가 불면증을 경험을 했거나 앓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기는 한데 네네.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구조에서는 우리나라가 네. 그 정신과 네. 선생님들이 진료를 1차적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수면과라고 딱 연관시킬 수 있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수면 중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네네. 뭔가 좀 잠과 연관된다고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증상이나 이런 분들 뭐 움직임이 너무 이상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팔다리가 좀 움직인다든지 하는 그런 질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가 혼자 계신 분들 이제 자가로 이게 진단할 수 방법이 있습니까, 원장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수면 장애는 저희가 보면은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네. 한 80%에서 90% 정도 분들이 그 카테고리를 본다 그러면은 네. 수면 무호흡증 또는 기면 과수면증이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뭔가 주간에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하는 네. 내가 느끼는 증상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상하게 졸립다. 뭔가 이상하죠. 뭔가 지금 네. 잠을 충분히 잔 것 같긴 한데 네. 네, 한낮에 굉장히 졸립고. 네, 그래서 네네. 이제 그렇게 이것저것 검사, 내과 검사부터 가까이 보죠. 왜냐하면 수면 관련 진료를 하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도 뭔가 좀 이상하다.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불면증 이런 분들은 본인이 알죠. 왜냐하면 내가 잘 못 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느끼기에 뭔가 좀 많이 부족하거나 컨디션이 나쁜 걸 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내과라든지 다른 질환의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거나 치료를 했는데도 지속될 경우에는 네. 내가 무슨 컨디션이 나쁘다. 그러면 이게 수면 장애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고 계시는데 3214번님이 갱년기 수면장애로 고생 중인데 오늘 원장님 방송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갱년기 물론 이제 갱년기가 언제인지 뭐 본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수면장애 때문에 찾으신 분들 많으신가요? 일단은 갱년기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남자분도 갱년기가 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또 나이로 본다면 45세에서 50세 전후가 되고요. 급격한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한 생리적인 신체적인 변화가 이렇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수면의 깊이도 낮아지고요. 입면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증상에 뭐 땀이 막 난다든지, 아니면 또 감정 기복까지 막 생기시기 때문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막 더워져서 네. 뭐 제 아는 분은 그 갑자기 바닥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몸에서 열이 난다고 하시죠. 네네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차적 생기는데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은 좀 내가 좀 많이 못 잘 수 있다라고도 많이 인식을 하고요. 또 그 중에서 특히 기존에 이제 심리 장애를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갱년기를 거치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역치를 넘어가면서 이제 못 참는 거죠. 네네. 예, 제가 참을 수 있는 그걸 넘어서면서 수면에 대한 질이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몸 자체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질환이 이를 수 있는 게 보통 갱년기 네네. 수면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요 수면 상식 오해와 진실 OX 시간입니다. 자, 원장님 그 앞에 팻말 보이시죠? 네, 여기.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네. 맞으면 O 할 때 제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하고, 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미는 잠꾸러기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 O입니다. O입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저희가 또 여쭤보고요. 자, 두 번째.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O입니다. O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하지불안 증후군은 자기 전에 다리가 저리다고 믿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닙니다.
아닙니다. X. 네. 자, 네 번째. 건강 수면이란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걸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입니다. 아, X입니까?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잠도 저축이 가능해서 어제 못 잤으면 오늘 많이 자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O입니다. O입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OX. 네,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잠도 저축이 가능하군요. 네, 사실은 이제 의료 용어로는 저축이라고 하지 아니고요. 네. 빚이라고 합니다. 빚. 슬립 뎁트라 그래가지고 네네. 수면의 빚이라고 하거든요. 아, 슬립 뎁트. 예, 그러니까 네네. 이제 전날 못 잤으면 뭔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돼요. 아, 다만 이제 전날 못 잤는데 네. 그 다음 날 몰아자게 되는데 그게 좀 오후까지 너무 늦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는 그 날의 잠까지 끌어오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보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날 쓸 것까지 미리 썼기 때문에 네네. 불연속적인 잠의 패턴이 생기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불면증과 같은 그런 질환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좀 그 신체 리듬이 깨지고, 네. 뭐 물론 빚을 탕감하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좀 그 건강에 많은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수면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제일 자는데 중요하냐고 있는데 네. 일단 저희가 보통 이거를 보통 수면 위생이라고 해서 다양한 조건들을 얘기를 해줘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위생 조건 중에 1번이 뭐예요? 그러면은 보통 대부분 수면과 하시는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아, 일어난 시간. 잠이 부족하면 네네. 더 자라 그러진 않고요. 부족해도 일단 일어나고 하다가 낮에 짧게 한두 차례 정도 보충을 해서 잠깐 자더라도. 네, 그렇게 네.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죠.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건강 수면이란 머리만 대면 잠이 드는 걸 말한다. 이걸 X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왜 놀랬냐면 제가 그렇습니다. 네. 이 머리만 베개 닿으면 바로 자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이제 보통 이게 생각하시기에 아니군요. 네, 네. 누워서 바로 자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본인은 불편한 게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반대쪽으로 누워서 잠이 너무 안 오면 불면증인데 본인이 너무 괴롭죠. 음. 근데 사실은 이제 수면 장애에서 1번에 해당하는 수면 무호흡증이나 2번에 해당하는 기면증 그런 환자분들이 네. 주간 졸림증이나 만성 피곤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입면 시간이 좀 빠르게 됩니다. 아. 특히 눕자마자 주무시는 분들 네. 내가 아침에 핸드폰을 보고 잤는데 어디 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가지고 계셨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면증 같은 질환이 있을 수 있고요. 아, 있을 또 수 있다. 하나는 네, 네. 이게 수면이라는 게 사실은 장애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제일 많은 빈도의 그런 수면 장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수면 부족이거든요. 아. 예, 대한민국 계신 분들이 평균 수면 시간대가 6시간 정도 대라서 거의 전 세계에서도 최저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수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태죠. 하여튼 이게 질환이든 아니시든 간에 네. 이게 바로 잠에 드는 것은 수면 의사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패턴이나 환자들에 해당하는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주무신 분들은 좀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요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기면증 환자들의 이제 정의 중에 하나가 네. 누우면 잔다. 이거 기면증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기면증도 상당히 건강에 좋지 않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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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이 아까 수면 부족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가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은 네. 보통 이제 뭐 7시간 얘기하는데 네.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당한 수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그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연구가 다 되어 있는 그래요? 거고요. 네. 가장 좋은 수면 시간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래 사는 수면 시간입니다. 아, 그 그래요? 수면 시간을 했을 때 제일 장수하고요. 네네. 정신과적으로도 문제가 제일 없는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서 제일 좋은 수면 시간 7.5시간입니다. 7시간 반입니다. 7시간 30분. 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자야죠.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면을 충분하게 취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다만 네. 정상 범위가 되게 넓습니다. 잠을 자는데 정상 범위는 4시간에서 10시간으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옆에 친구는 4시간만 자도 되지만 네. 나는 8시간, 9시간 자야 자야 좀 괜찮다. 네네. 둘 다 정상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과서적인 거는 네. 7시간 네, 30분. 통계적으로 본다면 통계적으로. 7시간 30분 주무시는 분들이 네. 가장 오래 살고 가장 건강한다는 얘기죠. 네. 네. 하루에 4시간 자고 네. 그게 그 4시간 건강을 유지할 자서도 수 있나요? 괜찮으신 분들. 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드물게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부럽네요. 네, 그거를 저희가 네. 이제 용어도 있습니다. 네. 숏 슬리퍼라고 합니다. 아, 쇼슬리퍼. 네. 네. 그래서 4시간 자도 괜찮은 분은 4시간 주무셔도 되는데 아, 그렇군요. 6시간 주무실 분이 4시간 자면은 이건 기능적인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문제가 오고요. 수면이 부족하니까. 네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미인은 잠꾸러기다. 네. 이거 예전에 그 광고 카피인데 말이죠. 네. 이게 오 그러셨어요. 네. 네. 무슨 왜냐하면 얘기입니까? 이제 네. 수면의 역할 중에가 회복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수면 중에 우리 몸이 여러 부위가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부위에 해당하는 중에서도 피부에 관한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네. 피부도 재생과 회복을 하게 되는데 수면 중에 그게 좀 더 증진되거든요. 네. 그래서 반대로 잠꾸러기라는 거를 좀 배제하고 잠을 그 전날 너무 못 잤어요. 한두 시간만. 그러면 막 피부 색깔만 보더라도 네. 너 잠 어제 못 잤냐? 뭐 얼굴이 왜 그러냐? 다크서클에 얼굴이 왜 내려와 그러냐? 있고. 피부도 좀 안 좋고 네네. 얼굴도 좀 까무잡잡하다 그런 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줘야지만 우리 몸이 재생과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좀 충분히 주무셔야 네. 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인은 잠꾸러기라 그런다고 해서 잠도 안 주무시는데 계속 누워 계시지 마시고요. 네. 자, 그리고 하지불안 증후군은 자기 전에 다리가 저리다고 믿는 정신과적 질환이다. 하셨어요? 증상은 이제 다리가 자기 전에 이제 다양한 증상이 있을 때 저리거나 좀 이상한 느낌 막 움직여야 되는 질환인데요. 네. 사실 이제 여성분들 중에 되게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50대 이후에 특별히 많은 질환이고요. 근데 이 질환은 질환 분류 자체가 신경과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수면 장애는 이제 분류를 여러 가지로 해놨는데 신경과고요. 네. 해석을 해드리면은 신경과가 되니 뭐냐? 뇌에서 생긴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 생기는 원인은 주로 도파민 대사장애를 봅니다. 도파민 대사장애요. 도파민은 저희가 들어보셨을 거는 아마 파킨슨병이라든지 네. 정신분열증. 도파민 부족하면 생기는 거죠. 네, 근데 네네. 이제 그게 네. 어디에 부족하냐에 따라 다른 거라 아. 이 질환은 도파민이 부족한 거지만 파킨슨도 아니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질환들에서 이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혹시 정신 문제 왜냐하면 겉으로 아무것도 증상이 없는데 그게 생기니까 네. 나는 불편한 게 전혀 없는데 검사를 이거를 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에 나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실제적은 호르몬 부족이고요. 아, 호르몬. 반대로 네. 메인 치료가 도파민 계통을 늘려주는 쉽게 하면 도파민 약을 먹으면 소량의 도파민만 공급을 해줘도 네. 그게 호르몬으로 작용해서 이 질환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리고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나이가 들수록 많이 나타난다. 오 하셨어요. 네. 네. 실제로 이제 그 상당히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 네. 할머니 할아버지 특히 네, 네. 많이 오시나요? 통계적으로 봐도 이제 수면 무호흡증은 전 인구 대비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대 정도를 보는데요. 네. 아주 경증의 무호흡증 환자까지 본다면은 한 60대, 70대 넘어가면 30%를 넘어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통계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원인은 그냥 제가 피부랑 비용을 하는데요. 네. 구조가 똑같더라도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탄력은 이제 혀나 입천장 같은 근육이 네. 탄력이 떨어지면서 숨구멍이 잘 때 좀 더 좁아지고요. 아, 두 번째는 지방 분포의 변경인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20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남성분이 허리가 27인치였다. 네. 근데 아마 60대 정도 되면 아마 34, 35인치로 넘어가고. 바뀌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몸무게가 안 바뀌어도요. 네. 우리 몸에 지방의 분포가 바뀌게 됩니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지방이 비율도 늘어날 수 네네. 있는데요. 이제 배가 나오면 보통 앞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몸 중에는 목 안에도 지방이 침착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체형이 좀 변하면서 목 안쪽에 특히 이제
머리 안쪽으로 가는 이제 경동맥을 싸고 있는 이제 지방층이 두꺼워지면서 네. 좌우의 기도를 좀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 자체의 구조에도 변경을 만들어주고 네. 동시에 이제 근육의 탄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예, 그래서 기도 그래서 자체가 이제 좁아지는. 코를 골거나 무호흡증 환자들이 이제 나이 들수록 많이 늘어난다. 기도가 이제 좁아진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나이 들면 뭐 살에 들린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거 좀 비슷한 경우입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기도가 좀 위치가 좀 다른데요. 다른 기도군요. 네, 기도라는 거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네. 좀 전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기도는 혀나 입천장 뒷부위 기도고요. 뒤쪽. 네, 사례가 걸리는 부위는 네. 목젖 있는데 위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아래가 위치가 다른 부위죠. 다르군요. 네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해와 진실 저희가 OX 알아봤고요. 3983번님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와 아내는 40대 중후반인데 둘 다 코를 골아요. 그런데 저희 만 4살 딸도 코를 골아요. 제가 비염을 물려줬거든요. 이것도 유전인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비염은 유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코골이 무호흡도 유전입니다. 네네. 다만 다른 거는 소아에서는 코를 골거나 이런 경우는 소아는 코의 영향을 조금 더 많이 받고요. 어른에 비해서는.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성인들은 대부분 구조 문제에서 생기는. 쉽게 말하면 원래부터 기도가 좁습니다. 네. 네, 얼굴 모양이랑 연관돼서요. 원래부터. 하지만 소아들 같은 경우는 네. 그 원인보다는 편도선이나 아데노이드 같은 임파 조직의 과증색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료 자체가 성인들은 기도 구조로 완전히 변경되는 수술이나 또는 양압기 같은 기도 자체를 넓히는 치료를 하는데요. 네. 소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증식되어 있는 편도선과 아데노이드 같은 그런 조직을 일부 제거해서 기도를 키워주는 식으로 치료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이렇게 어린 우리 소아들이 네. 이렇게 코를 골 때는 그 편도선 쪽에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좀 전에 되게 중요한데 네. 4살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소아들은 치료 적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한 4세 정도부터 좀 많이 생기는데요. 네. 치료 적기는 학교 들어가기 전 만 6세 전까지 치료를 종결해 줘야 됩니다. 그 편도선 관련해서요? 그래서 그렇군요. 애가 좀 크면은 네. 그게 사이즈가 자연히 좀 줄어들면서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그 사이 기간에 아이의 신체, 그러니까 키하고 뇌 발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때가 적기고요. 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은 수면 검사를 해서 무호흡이 1시간에 한 번 정도만 있더라도 네. 치료 대상으로 그렇군요. 삼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3983번님 그 따님을 한번 그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병원에 네. 가셔서. 네. 그래서 만약에 수술적인 걸로 치료가 가능하다면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그렇게 가능하면 빠르게. 빠르게. 예, 왜냐하면은 가만히 있어도 네. 키도 좀 더 크고 뇌도 발육을 더 될 텐데 이게 그게 성장 좀- 발달과 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소아들 관련이 같은 있어서. 경우는 이제 발달 쪽에 더 포커스를 그렇군요. 중심을 두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자, 오늘 숨과 수면 질환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상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 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 아나운서의 닥터스를 듣고 계십니다. 방송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샵 0951번으로 참여해주세요. 네.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종우 원장님 모시고 수면 질환에 대한 유쾌한 해답 찾아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실시간 청취자 문자 저희가 좀 알아볼 텐데요.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죠. 친절한 진료실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2234번님이요. 불면증 영양제라고 시중에 파는 멜라토닌 관련 약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은 거의 효과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제 멜라토닌은 약이라고 하기보다는요. 네.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수면 전에 네. 이게 쭉 올라가면서 약간 잠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이제 이게 낮에 햇빛을 충분히 쐬주면 이 멜라토닌이 자기 전에 쭉 나오는데요. 네네. 실제는 실내에서 생활하시는 게 많고 빛 노출 자체가 일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요거는 비타민처럼 복용을 좀 해보시고 잠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럴 경우에는 몸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햇볕을 좀 쬐어주는 거, 이렇게 네. 바깥 활동, 예를 들어서 좀 네. 걷기 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네. 하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네. 그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잠에 좋은 거일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네.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네.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네,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네. 햇빛을 간접적으로 쐬라고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출퇴근하기 바쁘신데 그렇죠. 네. 지하철 타고 네, 다니고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좀 어려울 수 있는 여건이긴 합니다. 네네네. 네. 그래도 햇볕을 많이 쪼이는 게 네, 건강에 자연적으로 도움되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0622번님 뭔가에 놀라서 네. 자꾸 잠을 깨게 됩니다. 자가 치료 방법이 있나요, 원장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깨는 쪽은 네.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깨는 것 중에 네. 유일하게 정상인 게 하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슬립 스타트라 그래가지고요. 네. 우리가 잠을 딱 들어가는 시간에 몸 근육 자체가 이렇게 일시적으로 경직되면서 이렇게 충격처럼 살짝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있을 그럴 수가 때 있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 하면요. 저희가 이제 비유를 드리면은 전기를 내는 겁니다. 이제 두꺼비 집에서 전기를 확 내리면 네. 요즘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네. 전기가 스파크가 딱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몸을 잠을 잘 때 뇌에서 근육으로 가는 신경을 끊어주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돼서 네네. 근육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튈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분들일 수 있고요. 네네. 요것 때문에 잠을 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쨌든 수면 중에 다양한 움직임이나 이런 것 깨는다 이런 것들은 증상일 수도 있고 질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수면 검사에서 뇌파라든지 네. 근육의 움직임을 보는 이제 근전등 같은 거를 같이 참조를 해야지 질환인지 아닌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시고 네. 나의 잠에 방해될 정도라고 하면 요건 한번 진단적인 검사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네, 자주 이렇게 놀라서 깨고 네. 뭐 계속 이어진다면 병원에 꼭 가셔서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네네. 이게 놀라서 깨는 게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이걸 야경증이라고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야경증이요? 갑자기 깨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는 경우. 울고, 예. 근데 네. 이게 이제 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발육 단계로 보기 때문에 네. 당장은 질환이지만 없어질 수 있는 질환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럴 때는요. 네. 오히려 아이들을 막 자극을 주지 않고 가만히 두는 오히려 이제 뭘 하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아이들이 더 놀랄 수 있으니까. 더 소리가 지르거나 그렇죠, 더 그렇죠.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조용히 좀 안아주거나. 그냥 애가 좋아하면 안아주고요, 아니면 네. 그냥 모른 척을 해야 됩니다. 아예. 네네. 그렇군요. 네. 이런 증상으로 많이들 찾아옵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찾아오는 경우보다 이제 문의 정도 하시는 문의 경우가 정도. 제일 많고요. 네네. 사실 요즘 뭐
이제 뭐 웹도 있고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검색해서 이런 질환이 있다는 거 정도하고 대부분 어느 정도의 대체 정도는 본인의 검색으로도 찾을 수가 있으시죠.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3116번님이 원장님 제가 잠꼬대를 많이 하고 코를 많이 곤다고 하는데 이런 증상도 수면 장애 증상 중 하나인 건지 궁금하고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셨는데. 잠꼬대하고 코골이하고는 사실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별개입니까? 카테고리가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르다. 네, 카테고리가 네네. 다른 질환인데요. 사실 이제 잠꼬대 같은 경우는 이게 요것도 사춘기 이전에 있는 경우에서는 네. 나중에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아,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는 네. 평생 가는 겁니다. 아, 예, 그 질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수면 중 이상 행동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고 보통은 잠꼬대라고 하면 말만 하는 경우는 네. 몽유병이랑 비슷한 겁니다. 그 자다가 이제 갑자기 일어나서 네. 막 돌아다니는 예, 근데 경우요? 거의 같은 형제 같은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말만 하냐, 움직이냐. 네. 근데 움직이는 애들은 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좀 50대 넘어서 갑자기 생겼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렘 수면 행동 장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처음에는 말만 하고요. 음. 나중에는 몸을 몽유병처럼 좀 움직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문제는 이게 나중에 네.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이런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네, 어느 나이대에 있는가를 먼저 보고요. 네. 그게 좀 가능성 있는 나이라면은 수면 검사를 해서 일단 저희가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아닌 거를 감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네. 이거는 좀 있으면은 치매 같은 질환이 자, 생기기 그러면 때문에. 만약에 감별이 됐으면요. 네. 그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요거는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일종의 진행되는 질환이에요. 아하.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치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증상을 조절을 해서 네. 약간 뭐 더디게 한다든지 이게 아까 좀 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말을 하지만 나중에 막 움직이는데요. 옆 사람을 때릴 수도 있고요. 본인이 벽을 칠 수도 있고 네네. 발로 이제 침대를 걷어찰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나 옆 사람의 부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안전적인 면에서도 접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50대 넘어서 60대 넘어서 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꽤 네. 계시는군요. 네. 네네. 근데 완전 막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증상을 네. 더디게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으로 네, 해석하면 네. 될까요? 네. 네네. 그렇군요.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우리 이종호 원장님께서 이제 전문의 되시고 이렇게 이제 수면 관련, 숨 관련해서 환자분들을 보시는데 혹시 이제 기억에 남는 그런 환자분 계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몇 분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물론 많이 계시겠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올해 20년 네. 개원한 지 20년 수면 장애 본 지 20년 정도 되는데요. 네. 특히 초기 이제 처음에 이제 임상 경험을 좀 많이 쌓는 과정에서 있던 환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한 대표적인 게 한두 얘기를 드리면은 네. 몸무게가 한 140kg 정도 되는 140kg 정도 140kg. 되는 분이셨는데 네. 수면 무호흡증 치료만 했는데 몸무게가 한 35, 40kg 정도가 와. 몇 달 만에 줄으신 분도 봤거든요. 아, 정말요? 사실 이제 이런 증상 같은 경우는 많은 환자들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네네. 이게 이제 얼마나 호흡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 자체로 몸이 이렇게 붓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뭔가 근거 없이 내 몸무게 계속 네. 늘어난다. 그러면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무호흡증 환자들 좀 피곤하기 때문에 좀 덜 움직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혈압이나 당뇨를 제가 고쳐드리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은 네. 혈압 당뇨가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과정 중에 개선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음. 많은 환자분들이 혈압 당뇨 고쳤다고 봅니다. 어. 근데 이제 저희도 좋아지는 거 정도까지 있는데 네네. 뭐 얼마큼 좋아지냐? 엄청 심하신 분들이 없어지는 분들까지 본 적이 있던 그런 처음에 그런 사례들을 보고 나서는 이게 수면과 호흡이 얼만큼 중요하면 우리 전신 질환인 혈압이나 당뇨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인상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흡, 이 숨과 수면 어떤 그 질환을 조금만 이렇게 치료했는데도
혈압과 당뇨가 뭐 정상으로 됐다든가 네.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자,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내가 어떤 혹시 수면 장애나 뭐 질환이나 이런 걸 혹시 뭐 정상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내원해서 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좀 뭔가 좀 많이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좀 자주 안 좋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네. 그다음에 옆에 분이 보기에는 소리가 나거나 숨이 막힌 소리가 정말 크거나 숨이 좀 정말 안 쉬는 게 관찰되신 분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잤는데 뭔가 이상하신 분들, 움직이거나 소리 내는 그런 분들이 쉽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카테고리인데 처음에 드렸던 컨디션이 뭔가 안 좋은 분들, 네. 뭔가 안 좋은데 뭔가 피곤한데 잠을 좀 자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왜냐하면 수면 장애에 관한 진료 같은 경우는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그냥 검진이라도 생각하고도 와서 한번 상담받고 수면 검사를 해서 수면 장애 있는지 없는지를 네네.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 수면 검사는 뭐 하룻밤 정도는 네. 이렇게 자면서 검사를 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네. 수면 검사는 이제 보통 자기가 주무시는 시간에 네.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기본적인 수면 검사를 이제 저희가 야간 수면 다운 검사라고 해서 자는 동안에 한 6시간 정도를 하고요. 네. 졸림증이 너무 피곤한 분들은 또는 이제 기면증이나 과수면들이 의심되는 분들은 낮에 네. 한 2시간 간격으로 5번 정도 검사를 해서 졸림증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아, 이걸 그런 게 이제 있군요. 다중수면 잠복기 검사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수면 검사랑 동시에 뭐 움직임이 좀 있는 분들은 수면 전에 뭐 움직임을 체크하는 검사 그거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긴 하는데 일단 낮에 하는 검사도 있고 밤에 하는 검사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검사가 있다는 거, 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898번님이 자고 나면 입이 말라 깹니다. 이거 비염 때문인가요? 식도염 증상도 있는데요. 이렇게 문자를 그래서 보내주셨습니다. 식도염이랑 연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구강호흡을 하는 거는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네. 코가 심하게 막힐 경우에 아, 코로 숨을 잘 안 쉬니까 입을 쉬겠죠. 네. 두 번째는 숨을 잘 못 쉴 때. 숨을 못 쉬면 몰았다 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물에서 들어가 있다가 밖에 나올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숨을 쉬죠. 문제는 수면 중에 입을 많이 벌리게 되면은요, 이게 평상시처럼 이렇게 목 안을 이렇게 축이거나 침 삼키는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면 네네. 중에 침 삼키는 침의 생성 자체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반복적으로 입이 마르게 되고요. 입이 약간 벌어진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벌어진 상태 자체도 수면 무호흡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상인의 10%는 원래 입으로 좀 숨을 쉽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보통 저희가 구강호흡이 심한 분들은 크게 이제 코가 문제인지 호흡이 안 좋은 건지를 체크를 해봐야 네. 그게 아닌 경우가 자발적인 구강호흡을 하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네네. 뭐 시중에 이렇게 뭐 주무시면서 입을 벌리는 네. 걸 방지하기 위한 테이프라든가 네,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네. 도움이 됩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자발적인 구강호흡 쉽게 하면은 입으로 숨을 쉬는데 네. 입을 닫으면 코로 숨을 쉬는 분들에겐 좋겠죠. 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보다나 코골이나 무호흡증 자체가 입을 막아줘도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네네. 다만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거를 문제가 구강호흡을 하는 이유 자체가 숨을 네. 못 쉬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숨을 들여 쉬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자는 건데 아하. 근데 그거를 입을 막아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등도 이상의 무호흡증 환자에는 네. 산소 오히려 더 부족과 위험을 같은-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이긴 한데요. 네네. 병원을 가기 전에 해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사실 네.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수면다운 검사가 7년 전부터 건강보험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는 대략 뭐 한 10만 원대 초반 정도의 검사로 네, 그런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오히려 그냥 검사 이걸 좀 한번 많이들 그냥 한번-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건강보험이 되면서 그 전에 한 70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이 그냥 10만 원대 초반 정도, 아하. 13, 4만 원 정도 합니다. 네네. 그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상이 크게 있는지 한번 체크업 해보는 거에 오히려 더 확실한 방법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이죠. 네. 문자가 거의 지금 절반도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우리 네. 원장님을 모시고
수면 질환 관련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닥터스 퀴즈 정답. 네, 정답. 수면 중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는 현상. 네. 아까도 뭐 정답을 이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답은 잠꼬대죠. 네. 네. 가장 안 좋은 잠꼬대는 뭡니까? 가장 안 좋은 잠꼬대는 네. 렘수면 행동 장애 생기기 전에 생긴 잠꼬대고 아, 그게 보통 한 10년에서 15년 지나면서 치매나 파킨슨 병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네. 잠꼬대 심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네. 다만 이제 뭐 음주라든지 흡연 같은 게 네. 악화인자기 때문에 아. 먼저 그런 것 좀 개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드신 분들, 그날만 이런 더 분들. 심해진다. 네네. 그건 음주에 의한 거니까. 아하. 그래서 50대 이후에 생기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네. 병원을 빨리 찾아서 네. 검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적당한 잠꼬대는 뭐 보통 괜찮은 건가요? 보통 이제 뭐 50대 전이고 네. 그 다음에 주위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은 조금 경과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아까 어떤 분, 2110번님이 가끔 집사람이 헛소리 하듯 얘기를 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네요. 네. 그러셨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수면 중에 우리 뇌가 멈춘 게 아닙니다. 네네. 자는 도중에는 뇌도 움직이고요. 주위에 반응을 해요. 왜냐하면 추우면 베개도 찾고 이불도 덮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건 일종의 반응 같은 그런 잠꼬대이기 때문에 네네. 예, 일단 있을 수 있는 현상으로 그렇습니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데 뭐 깨우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110번님. 네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선물 드리는데요. 자, 오늘 퀴즈 정답 잠꼬대 맞추신 분 가운데 0109번님께 생유산균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후라이팬 9883번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면질환 관련해서 오늘 많이들 문자 보내주셨는데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문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비인호흡과 전문의 이종우 원장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요. 오랜만에 이분 또 나오시네요. 우리 강재헌 교수님. 네. 강재헌 교수님 모시고 체중 관리 상담 내일은 해드릴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 내일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오늘도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오후 5시 나선홍의 닥터스.